여러분,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?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? 근데 말이죠. 이 질문을 끝까지 파고들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무서운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. 자, 지금부터 한 사람이 둘이 될 때 벌어지는 일,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? 만약에 여러분의 기억, 성격, 생각,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복사한 존재가 눈앞에 딱 나타났다고 쳐요. 과연 그 존재를 나 자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? 그런데 만약에요, 그 복제품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면요?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. 이 나라는 게 대체 뭘까 하는 고민은 사실 엄청 오래됐어요. 17세기의 데카르트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. 근데 같은 시대에 존 로크가 나타나서 아니, 나라는 건 기억과 의식이 쭉 이어지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논의의 판을 심리학적으로 확 바꿨습니다. 그리고 20세기 철학자 데릭 파핏이 이 논의를 진짜 극한으로 몰고 갑니다. 네, 바로 뇌의 분리 역설이에요. 이름만 들어도 좀 섬뜩하죠? 이게 말 그대로 우리의 자아라는 개념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그런 사고 실험이거든요. 자,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골치 아픈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.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 뇌가 좀 특이해서 좌뇌랑 우뇌에 기억, 성격,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똑같이 들어있다고 칩시다. 근데 끔찍한 사고가 나요. 몸은 못 쓰게 됐지만 다행히 뇌는 살렸습니다. 그래서 의사들이 엄청난 수술을 하죠. 뇌를 반으로 딱 쪼개서 각각 새로운 몸에 이식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웬일? 수술이 두 번 다 대성공입니다. 그래서 B랑 C 두 사람이 눈을 딱 뜨게 된 거죠. 자, B도 C도 자기가 A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. 기억도 성격도 A랑 완전 똑같거든요.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. 원래 있던 A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?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답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다 막힙니다. 한번 볼까요? 첫째, A가 B이면서 동시에 C다. 에이, 이건 말이 안 되죠. B랑 C는 이제 각자 다른 인생을 살 두 사람이잖아요. 한 명이 두 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건 탈락. 그럼 둘째, A는 B가 됐지만 C는 아니다. 이것도 이상하죠. 왜 하필 B죠? C는요? 둘 다 똑같은 자격이 있는데 이건 그냥 찍는 거잖아요. 이것도 탈락. 그럼 A는 그냥 죽은 걸까요? 와, 이것도 진짜 이상해요. 사람을 살리려고 한 수술이 그것도 두 번이나 성공했는데 결과가 죽음이라니. 이게 말이 되나요?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. 마음만 보면 어때요? A의 기억, 성격이 B와 C한테 그대로 갔으니까 A는 살아남은 거죠. 생존한 거예요. 근데 차가운 논리로 보면 같다는 건 무조건 1대1이어야 하거든요.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이랑 논리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. 자,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도구가 등장합니다. 바로 기능주의라는 건데요. 핵심은 마음을 소프트웨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요. 우리의 정신 상태, 예를 들면 사랑이나 고통 같은 걸 볼 때 그게 뇌의 어떤 세포로 만들어졌지?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대신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지? 이걸로 정의하자는 거죠. 내용물이 아니라 기능이 핵심이다. 이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인 셈이죠.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하드웨어고요. 생각해보세요. 진짜 중요한 건 뇌라는 고깃덩어리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나의 생각, 나의 기억, 바로 그 심리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?
이 기능주의의 진짜 강력한 점이 바로 다수 실현 가능성이라는 개념이에요. 이게 뭐냐면 똑같은 소프트웨어는 꼭 특정 하드웨어에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 고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죠. 이 프로그램은 우리 인간의 뇌라는 하드웨어에서도 돌아가지만 완전히 다른 구조인 문어의 신경망 아니면 더 나아가서 미래 AI의 실리콘 칩에서도 똑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. 즉, 우리의 마음, 우리의 자아는 뇌라는 하드웨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기능주의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아까 그 뇌 분리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. 기능주의는 이게 정답이다 하고 딱 하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전혀 다른, 어떻게 보면 전부 불가능해 보이는 세 가지 길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. 자, 이 세 가지 답변 하나씩 뜯어보죠. 첫 번째 해석은 A는 죽었다는 겁니다. 왜냐? 나라는 건 유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죠. 후계자가 둘이 되는 순간 유일성이 깨졌으니 원래의 나는 소멸했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두 번의 성공이 결국엔 실패가 되는 아이러니죠. 두 번째 해석은 A는 살아남았다는 겁니다. 단, 예전과 똑같은 동일성을 가진 채로는 아니고요. 이게 바로 파펫의 생각인데 중요한 건 내가 A와 똑같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. 정말 중요한 건 나의 기억, 성격, 즉 심리적인 연결이 계속되는가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B랑 C 둘 한테나 이어졌으니 이건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2배의 생존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이 질문 자체가 그냥 틀렸다는 겁니다. 심리적으로 이어지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과 같은 사람은 한 명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는 거죠. 그래서 A는 어떻게 됐나 라는 질문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결론입니다. 특히 방금 그 두 번째 답변의 핵심을 꿰뚫는 팝핏의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. 분열을 죽음으로 보는 건 숫자 2를 0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. 와,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? 이건 없어진 게 아니라 둘로 늘어난 거라는 거죠. 그럼 대체 뭐가 진짜 중요한 걸까요? 이 기능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요,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. 나는 과연 누구인가? 라는 질문에서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지킬 만큼 중요한 가치인가? 라는 질문으로요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기능주의가 이 골치 아픈 퍼즐의 정답을 딱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. 대신 이 퍼즐 자체가 우리가 나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폭로하는 거죠. 생각해보면 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하나의 존재라고 느끼는 이 감각, 이건 그냥 우리가 운 좋게도 몸 하나, 마음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인 우연이라는 거죠. 굉장히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사고 실험은 우리에게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틀라고 요구하는 겁니다.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? 이 질문에 매달리는 대신에 내 삶에서 내 기억과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꼭 보존되었으면 하는가? 이 새로운 질문으로 나아가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.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는 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? 어떤 관계들, 어떤 소중한 기억들, 또 어떤 믿음들이요. 만약 당신이 둘로 나뉘게 된다면 그 소프트웨어만큼은 꼭 살아남았으면 하시겠어요?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?